네, 안녕하세요. 신성우입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언어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강의 계획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책부터 진행하면서 언어 논리 이야기 설명드리면서 강의 계획서 이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언어 논리 처음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언어 논리 문제 한 번 정도는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 논리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국어, 수능 국어 문제, 비문학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 논리는 무엇을 측정하는지부터 보고 좀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언어 논리에서 여러분한테 측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법령이랑 그리고 인사처에서 나온 지침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은 언어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측정하려고 하는 영역은 이해, 표현, 추론, 비판 이런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문제가 구성되어 있고요. 보통 언어 논리 문제가 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른 영역에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20문제, 20문제씩이 하나의 세트를 이룹니다. 그리고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요. 이해가 먼저 나와요. 이해 문제가 나온 다음에 표현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추론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해와 표현을 합쳐가지고 10문제, 추론과 비판을 합쳐서 10문제 정도가 20문제 기준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문제 스타일이 제 수업 책 교재 이름이 지금 추론이거든요. 교재 책 이름이 추론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잘립니다. 잘려가지고요. 앞쪽에 이해와 표현에서 여러분들한테 묻는 능력과 추론과 비판 영역에서 여러분들께 묻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물론 이해 표현에서도 오히려 추론 능력이 연결이 되고요. 뭐가 다르냐? 이 뒤쪽은 논리학적 베이스가 없으면은 잘 풀기가 힘들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 2022년도 5급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요, 논리학을 거의 공부하지 않으면은 70을 넘기기가 힘들었을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나아서 점수가 잘 나온다고 쉽게 좀 쉬워져서 상대적으로 풀기가 쉬웠습니다만 여전히 논리학적 베이스, 추론과 비판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지금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요. 사실 이 앞에 영역 같은 경우는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느는 것도 금방금방 늡니다. 그런데 이 추론이랑 비판은 논증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과 논증을 공부한 사람이 문제 푸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 점수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 추론 파트부터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게 이번 강의의 계획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초 강의에서는 추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 강의는 사실 베리타스 종합반 분들에 대한 커리로 좀 이번에는 맞추려고 했어요. 물론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특히 좀 더 저도 이번에 행정학 강의도 동시에 진행을 해 나가면서 한 몇 바퀴 돌려보니까 종합반 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파트 한 파트에 좀 많은 걸 하는 것보다 이번에 추론을 하고 기본 강의 때 비판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심화부터 집중 강의 들어가는 동안 이해 표현 이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나갈 생각이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10개년 기출문제는 아마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이 커버가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제일 처음 단계로서 공부하는 게 추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데 이해 표현, 추론, 비판을 굳이 나눠야 되느냐? 글의 종류가 뒤쪽부터 보시면요. 글의 종류가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설명문이 있고 논설문이 있다라고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 언어 논리도 똑같이 이어져요. 보통 글은 주장이 있는 논설문과 주장이 없는 설명문으로 구별이 되는데 이해 파트 같은 경우는 설명문이 많아요. 그리고 주장이 있는 글은 논설문 형태의 글이 논증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글과 달라진 건 뭐냐면요. 이 PSAT 언어 논리에 나오는 거는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고 검수할 때도 하는 거는 굉장히 엄격한 논리학적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고 글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푸는 것과 모르고 푸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고 하면요. 추론, 비판, 이해, 그리고 이해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요. 논설문이 추론적, 원리가 들어가 있는 글이 많고요. 이 논설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추론과 비판 영역, 그리고 이해 중에서 과학이 일부 나와 있는 게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게 아닌
병렬적으로 그냥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 글은 설명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앞쪽과 뒤쪽의 차이가 나는 거는요. 이 뒤쪽에 주장이 없는 상태에서 병렬적으로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올라가서 글을 파악해서 읽어주는 것 위주로 여러분이 초점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뭐 이 정도면 언어 논리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이 처음 접했다고 해도 기본적인 언어 논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무엇을 묻는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조금 더 언어 논리가 실제로 문제가 나오는 걸 보고 싶으시면요. 한번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푸셨을 거라고는 한 번은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과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거는요. 이제 책 보세요. 책 5페이지. 지금 여기 좀 잘려 있거든요. 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할 건데 문제에서 문 1 하고 들어가서 이만큼 이름이 나오는 거 많은 분들이 발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발문은 사실 문제 전체를 발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2차 문제 같은 거에서 지문이랑 문제 전체를 보통 발문이라고 말을 하고요. PSAT에서는 문 2라고 합니다. PSAT건 수능이건 뭐 리트건 전부 다 언어 문제를 만드는 기준, 뭐 자료도 마찬가지고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출제를 할 때 문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를 이제 문두라고 할 거고요. 여기를 지문, 여기를 보기, 그리고 여기를 선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문두예요, 문두. 지금 제가 앞에서부터 이 제일 첫 번째 파트를 이야기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단계부터 지향하셔야 되는 거는요. 그냥 문제를 여기 읽고 쭉 읽고 쭉 읽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해라는 파트가 있고 표현이라는 파트가 있고 또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추론과 비판이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왜 나뉘냐를 결국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각 영역마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론이 다릅니다. 수능과 여러분들은 대부분 수능 국어에 굉장히 익숙하실 건데요.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한 지문에 딸려있는 문항수가 3문항 정도 딸려 있어요. 그런데 이 PSAT 같은 경우는 한 지문에 딸려있는 문제가 하나밖에 안 딸려있단 말이에요. 천자 지문에 딸려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 2에서 여러분이 제일 그냥 하시는 거 문제 푸는 거 보면은 그냥 이게 정선지를 고르는 것인지 오선지를 고르는 건지 얘만 확인하고 여기다가 O를 치거나 X를 치고 문제를 푸십니다. 그러면은 사실 효율적으로 문제 푸는 게 전혀 뭐 연관성이 없어요. 문 2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요. 이게 이제부터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인지를 하고 지문의 소재를 본 다음에 그 문제풀이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 나갈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거는 그 부분을 진행해 나갈 거예요. 자, 여기가 그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책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언어논리 4대 영역 중에서 추론을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은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정식 교재에 나올 거예요. 제본으로 드린 거는 책이 좀 학원에서 비싸게 팔는 것 같기도 해서 이제 나눠드리는 게 오히려 여러분한테 좋을 것 같아서 제본으로 드렸어요. 겸사겸사 제가 항상 책을 좀 급하게 내다 보니까 오류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출판을 하면 오류를 잡지를 못하니까 제본 교재에서 일단 강의하면서 오류를 잡아서 좀 출판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제본 교재로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도 좀 보시다가 오류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까도 문제 푸니까 답 하나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이 책은 그 내부 영역 중에서 추론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 다루고 있고요. 이 파일은 제가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아마 고시닷컴에서도 지금 학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복습하고 싶으시면요. 아이패드 같은 걸로 문제랑 다시 복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2027급에서 3개년, 그리고 5급에서는 13년도부터 23년도까지 문제 추론 파트에 해당하는 거는 대부분 수록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추론에 해당하지만 다음에 기본 강의 들어갈 때 비판으로 넘기긴 했고요. 쉽다 어렵다의 기준은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언어논리 문제 유형에 대한 감이 오시면은 어떤 기준으로 넘기고 넘기지 않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 책의 기본적인 구성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페이지 앞에 목차 한번 갑시다. 페이지 번호가 안 써 있구나. 2페이지 목차 다시 아예 처음으로요. 네.
지금 목차를 보시면요. 여기서 8장 이유는 논리 퀴즈 영역입니다. 8장 아래쪽 부분은 논리 퀴즈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8일차, 9일차, 11차, 3일에 거쳐가지고 논리 퀴즈 문제를 싹 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논리 퀴즈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추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추론 파트 문제 유형이 크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추론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는요, 견해 찾기입니다. 이거는 추론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민망해요. 다음 글의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논증을 분석하는, 글을 분석하는 것은, A의 견해를 분석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두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따가 문제를 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견해 찾기 중에서도 크게 두 종류가 나눠져 있는데요. 논증 구조를 완벽하게 논증 구조를 이루어서 논증 구조 하에서 내가 도출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문제를 풀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주장을 찾기만 하면 돼요. 견해를 말 그대로 찾는 거죠. 근데 이 견해 찾기가 왜 힘드냐? 견해 찾기가 왜 힘든지에 대한 이유가 여러분이 하나의 논증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논증 문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논리학적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견해 찾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론 논리라는 걸 통해서 논증을 바라보는 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견해 찾기가 끝난 다음에는요, 지금 논증 구조 하에서 이 다음에 도출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도출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요. 그 도출이라는 것 속에서, 논증 구조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 견해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억이라는 내용과 니은이라는 거를 결합해서 디귿이 이끌어져 내신다. 혹은 기억 니은이 참일 때 디귿이 반드시 참이 된다. 이런 도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가 견해 찾기고요. 이건 정보 도출 문제 유형이다라고 제가 보통 분류를 합니다. 견해 찾기, 정보 도출. 그 다음에 이 견해 찾기와 정보 도출이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요, 양화 논리라는 거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저도 원래 이렇게 논리학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를 출제하는 단계에서는 단순 양화까지는 다 기초 논리로 깔고 시작하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처음 들었다고 하면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목차 구조 자체는 여기서 견해 찾기 공부하고요. 추론 방법 1과 추론 방법 2, 이걸 통해서 정보 도출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고, 이 5장은 그 정보 도출하는 과정에서 P면 Q이다라는 조건문이라는 게 가지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조건문이 가지는 역할이 정말 큰데, 그 조건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건문이 어떻게 변환될 수 있는지 한 20가지로 유형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좀 공부를 하고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양화 논리를 통해서 논증이 확장되는 것까지를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거를 하고 나면은 논리 퀴즈 문제 푸는 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매년 4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를 차지하고요. 내용을 알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파트, 내용을 모르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 파트니까요.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작년 강의 혹시 들으셨던 분도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강의랑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 강의 기초 강의가 올해 기초 기본이에요. 작년 강의 기초에다 나갔던 내용을 올해 기초 기본 나눠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이 파트도 안 했고 이 파트도 안 했습니다. 이 파트도 안 했어요. 바로 추론 방법 들어가고 바로 양화 이렇게 3일 나가고 논리 퀴즈 이틀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기본 강의로 가버렸거든요. 근데 막상 강의를 하고 1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다 이걸 힘들어해서 그렇더라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 그리고 조건원의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여가지고 좀 메꿔드리려고 진도표를 짰습니다. 진도 목차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하루가 거의, 죄송해요. 한 장에 하루를 나가는데 5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딸려 있습니다. 5장은 문제가 안 떨려 있어가지고 조금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특히 문제가 많이 수록된 거는 논리 퀴즈 파트가 문제가 많이 수록돼가지고요. 그 전까지 진도를 좀 빼다가 뒤쪽에서 좀 남은 진도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진도 소개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수론 논리 기초 부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